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많은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 극복하려고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상황을 안 만든 게 더 중요하겠죠. 잘 피해가면 되겠지. 잘 피하는 게 되게 운으로 잘 피해지지 내가 나름 이성적인 분석으로 그런 폭락들이 피해지진 않더라고요. 그렇다면 애초에 그런 장에 노출시키지 않는 투자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, 안녕하세요. 이장우의 비트코인 머니플랜입니다. 채널 이름을 비트코인 머니플랜으로 바꾼 뒤부터 뭔가 이렇게 머니플랜을 하는 이런 컨텐츠들을 유독 또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긴 한데, 마침 이제 그런 질문들이 많은 것 같아요. 어떻게 이 비트코인 플랜을 잘 해나가면 좋을까? 노후 준비를 위해서 어떻게 플랜을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냐? 되게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우리가 또 실제로 숫자로 봐야 이게 기준이 세워지는 게 있긴 하거든요. 지난번 영상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. 비트코인 노후 준비할 때 얼마 필요하냐? 당신 40대라면 0.28개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거든요. 0.28개. 60대 기준으로 맞춰봤을 때, 물론 그보다 더 많으면 좋긴 하겠죠. 20대라면 훨씬 더 적어도 되고요. 그런 기준들, 그런 막연한 게 아니라, 이번에는 이것도 우리 또 채널 열심히 보시는 분이 이 질문 해주셨어요. 매도 전략 알려달라. 비트코인은 뭐 매도 전략이 필요합니까? 그냥 꾸준히 계속 모으면 됩니다 라고는 했는데,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다. 뭐냐면, 투자자마다 자기의 기준에 맞게 비트코인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어떤 투자자는 100%다 빚을 땡겨와서 빚으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도 있고, 어떤 분들은 우리 PD님도 그렇지만 진짜 뭐 10년 그 이후 정도 그냥 단기적으로 팔 계획이 없어. 그냥 꾸준히 이렇게 계속 사모을 생각, 노후 준비로, 이런 분들도 있고, 어떤 분들은 당장 내년에 6개월 뒤, 7개월 뒤, 8개월 뒤에 자녀 학비, 뭐 이사할 금액, 또는 집에 뭐 어떤 크게 써야 될 금액, 1년 이내에 써야 될 금액을 가지고 또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그럼 각각의 어떤 케이스마다 비트코인은 나름의 매도 전략이 좀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. 물론 이제 그런 것도 다 신경 쓰기 싫으면 쭉 모으다가 그냥 필요할 때 팔았으면 되는데, 쭉 모으다가 내가 돈이 필요한 시점이 때마침 비트코인이 70% 하락하는 시기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. 너무 손실이 크잖아요. 그러면 비트코인이, 이게 또 투자 자산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오를 수는 없어요. 늘 왔다 갔다 하거든요. 그런 것들 고려해서 비트코인 특징에 좀 맞춤으로 매도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기준들, 정답은 아닐 수 있죠. 제가 비트코인을 2017년도부터 투자하고 이 폭락장을 한 두세 번 정도 겪고 했었으니까 조금 더 긴 시간에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비트코인 투자했던 경험을 가지고 한번 몇 개를 정해봤습니다. 투자 유형을 나눠보니까 여기 5가지 정도가 되겠더라고요. 처음은 100% 빚을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. 또 두 번째는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이클 필요 없어. 난 3년, 5년, 10년 난 계속 투자할 거야. 또 세 번째 투자자는 한 1년 이내 단기적으로 필요한 돈을 살짝 넣고 그냥 30%, 대부분의 투자 금액은 장기 투자, 당장 안 써도 되는 금액을 넣어두신 분들. 그럼 네 번째는 1년 이내 필요한 단기 투자 금액이 한 70% 정도, 꽤 많고요. 약간의 조금 금액만 장기 투자 금액 가시는 분들. 또 이제 마지막은 비트코인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이미 뭐 주식도 투자하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여러 투자를 하는데 비트코인이 괜찮다고 하니까 한 5%에 10% 정도는 조금 넣어볼까?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. 이렇게 한번 나눠볼 수가 있겠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빙의를 해보는 거죠. 내가 이분들이라면,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이 비트코인 투자 자산을 운영을 할까? 이런 관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. 저는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이 시장에서 계속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자산을 전체가 다 청산을 당하거나 이렇게 안 당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그러기에 굉장히 노출이 잘 되는 그런 유혹이 많은 시장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 시간 다룬 것처럼 뭐 레버리지 투자도 많이 하는 거죠.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레버리지 투자를 하는 이유는 과거에 많은 손실을 봤기 때문에 그 극복하려고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그런 상황을 안 만든 게 더 중요하겠죠. 잘 피해가면 되겠지. 잘 피하는 게 되게 운으로 잘 피해지지 내가 나름 이성적인 분석으로 그런 폭락들이 피해지지 않더라고요. 그렇다면 애초에 그런 장에 노출시키지 않는 투자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,
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이 빚을 낸 투자자들은 부채 비율 관리를 잘해야 된다. 이런 관점이 하나가 있고,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이 시장이 과열이 될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만 보통 MVRB 같은 지표들을 보면 이 MVRB 지표들을 보고 과열이 됐을 때 매도를 하는 이런 나름의 어떤 규칙과 규율, 그 다음에 장기 투자, 단기 투자가 있을 텐데 그 비중별에 대한 전략 구분, 이런 것들입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 왼쪽 수익 극대화, 이 포모가 됐을 때 더 많은 레버리지를 써서 더 큰 수익을 추구하다가 한 번에 다 청산당하거나 한 번에 다 잃거나 이런 방식보다는 충분한 수익, 이 비트코인을 여러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연평균 40~50%대 성장한 자산이고, 지금으로부터 미래를 보더라도 연평균 25% 정도의 성장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충분한 수익과 생존이 우선이고요. 그리고 기회를 노려서 재진입을 하면서 수익을 좀 창출하는,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, 요 방법이 좋으시다고 하신 분들은 이제 저희 채널들을 꾸준히 보면서 함께 가는 거고요. 나는 무조건 레버리지를 해야 돼, 포모 때 수익 극대화를 해야 돼, 이런 분들은 이제 트레이더들을 잘 다루는 채널들이 있습니다. 알트코인 찍어주고 뭐 몇 배 레버리지 하고 그런 상황에 가면 됩니다.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저도 보면 그 한쪽으로는 치우치지 않더라고요. 둘 다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. 이게 둘 다. 한쪽은 엄청 공격적으로 해외 거래에서 선물 거래하고 레버리지 한 10배, 100배 쓰고, 또 한쪽으로는 이제 안정된 이제 적립식 투자하고, 양쪽을 다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. 뭔가 안정된 게 있어야 이 공격적인 거를 더 잘 투자할 수 있는, 우리 사업을 할 때도 그렇거든요. 이 가정이 되게 안정이 돼야 좀 리스크 있는 사업이나 이런 뭐 스타트업 경영 이런 것들도 리스크 있는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경영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,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니즈에 따라서 채널들 활용하시면 됩니다. 한번 해봤는데요. 첫 번째 유형, 100% 다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매수하신 분들 있습니다. 저는 이런 분들도 두 가지 유형을 좀 나눠야 되는데, 그조차 좀 보수적으로 좀 운영하실 분들과 100% 빚을 냈는데 그거조차도 좀 공격적으로 운영하실 분인데,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, 일단 이번 상승장에 매도는 한번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. 왜? 빚을 갚기 위해서. 그렇지 않으면, 여기 지금 핵심 관점이 있는데, 이 빚을 내서 산 비트코인 있잖아요. 이게 가격 하락을 하면 회복이 정말 힘듭니다. 근데 여기서 가격 하락을 한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, 보통 비트코인은 70~80% 정도 하락을 하죠. 그리고 이 하락장이 1년에서 2년 정도 가죠. 이거를 버틸 수 있냐, 내가 내 빚을 내가지고. 그런 관점인데, 앞으로는 여기 조금 이제 바뀐다면, 하락을 하면 50% 정도 하락에, 길면 그래도 1년 정도 갈 수 있는 하락장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걸 버틸 수 있냐, 이 빚을 내서 그대로 있는데 힘들거든요. 그래서 이번 지금 강세장이잖아요. 이게 강세장에서 적절한 시점에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. 그 적절한 시점이 얼마냐라는 거를 제가 이번 상승장에서 적절한 매도 시점이 15만 불, 17만 5천 불, 20만 불, 요렇게 이제 과거 아마 컨텐츠에서 좀 봤던 게 있을 겁니다. MVRB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했었는데, 15만 불 정도 되면 이게 원화 기준으로 보면 2억 정도죠. 요때 1차 매도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절반은 15만 불, 또 절반은 20만 불, 또는 중간에 17만 5천 불 한 번 더 매도해도 되고요. 요때 다 매도해가지고 부채를 다 상환을 해요. 일단 부채 다 상환했으면, 일단 여기 수익 난 금액이기 때문에 부채 상환하고 남는 금액이 있잖아요.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장기 투자로 들어가는 거죠. 요런 전략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되게 안정적인 전략이고요. 그리고 재매수를 할 때도 한 번에 다 살 수도 있겠지만, 이게 아마 요 매도한 시점은 나름 과열이 된 시점일 겁니다. 나름.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급등한 걸 거거든요. 그래서 일부는 매수를 하지만 일부는 MVRB 지표를 봤다가 1.5 정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시점부터 해서 뭐 이렇게 재매수를 스타트를 해도 괜찮다. 요렇게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여기 밑에 핵심 관점 있지만, 이 레버리지를 해소하고 재진입하는데, 이 빚으로 산 비트코인은 가격 하락할 때 회복이 불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,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한 2~3배 달성하고 나면 매도해서 부채 상환부터 먼저 해라.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. 빚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격적 전략은 뭐냐면, 저는 아마 요 형태로 할 것 같은데요. 비트코인 장기 미래에 대한 좋게 보는 부분도 있고, 결국 한 1년 정도
하락장이 오더라도 최대 50% 하락에 1년 정도 시간 유지가 되더라도 내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이면 되거든요. 그래서 빚을 100% 다 갚는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만 상환을 하는 거죠. 그래서 매도를 전 자산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15만 불일 때 25%, 20만 불일 때 25%, 비트코인 자산 중에 한 절반 정도만 매도하는 겁니다. 절반 정도. 절반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 갖고 있는 거죠. 그리고 절반 정도 매도한 거에 한 절반 정도를 이제 이 상환에 쓰고요. 나머지 현금이 있잖아요. 요거는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MVRB 기준으로 해서 과열이 해소되면 다시 진입한 전략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좀 낮추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완전 상환이 아니라 부분 상환을 하고 잔존 레버리지 유지시키는 거거든요. 이렇게 함으로써 향후에 다시 가격이 좀 반등하고 하락장을 지났을 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이건 결국은 뭐냐면 요 정도를 했을 때 한 하락장 1년과 한 50% 정도 하락이 되는 그 시기를 버틸 수 있다라는 이게 이제 머릿속에 좀 들어가 있어야겠죠. 이렇게 100% 비투자형들을 하면 될 것 같고요. 장기 저축형 있잖아요. 3년, 5년, 7년 이런 분들. 이런 분들은 비트코인 개수 늘리기에 집중하면 됩니다. 매도 신경 안 써도 돼요. 이번 사이클에 진입하신 분들은 다음 사이클을 노리는 거죠. 이번 사이클에 계속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조정받을 수도 있는데 계속 비트코인을 모아서 다음 사이클, 그 다음 레벨에 가게 돼 있을 때 활용하면 되고, 이제 매도를 안 한다라는 건 결국은 매도는 오히려 미래의 구매력을 줄이는 행위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계속 모아간다. 그래서 3, 5, 7년, 뭐 또는 10년 비트코인 장기 저축을 하는 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개수 늘리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저는 개수를 쭉 하다 보면 중간에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. 이럴 때 비트코인을 팔아서 돈을 써도 됩니다. 이게 뭐 기본적으로 좋은 방법이긴 하는데 저는 그 시기에 비트코인 파는 전략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돈을 랜딩을 해서 보통 그 유동성, 돈을 좀 마련하는 편이긴 합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 팔지 않는 거죠. 근데 그게 너무 커지게 되면 그것도 리스크이기 때문에 이 LTV를 저는 보통 한 30% 미만, 40% 미만 요 선에서 최대한 관리하거든요. 그래야 폭락이 나오더라도 청산을 안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요런 형태, 그리고 이 장기 저축형은 비트코인 담보대출 랜딩을 다음과 같은 형태, 그러니까 랜딩을 받아서 추가 투자한다기보다는 어떤 급한 금액이 있을 때 이걸 팔지 않고 돈을 확보하는 방법, 이런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. 물론 저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비트코인이 진짜 이제 저점이죠. MVRB가 뭐 1 미만이 되고 또 1.5 미만이 되고 이럴 때는 있는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서 추가로 좀 담보대출을 받아서 비트코인을 더 개수를 늘리는 데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. 지난번 하락장도 그랬고요. 이번에 좀 조정장이 올 때도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. 그렇게 해서 비트코인 개수를 좀 더 늘리는 방법. 여기에는 이제 매도가 들어가지 않죠. 어떻게 하면 비트코인 개수만 계속 늘릴 거냐, 다음 사이클까지 갈 거냐, 이런 관점입니다. 세 번째는 이제 이 믹스가 되신 분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단기 투자용 돈과 장기 투자용 돈을 각각을 다 넣는 돈인데, 여기서 단기 투자를 정리를 해보면 1년 이내에 필요한 돈을 가지신 분, 그리고 장기 투자는 저는 한 2, 3년 정도는 그래도 비트코인 떨어지더라도 급히 써야 될 돈이 아닌 돈들 있잖아요. 이게 장기 투자 돈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단기 투자 1년 이내에 필요한 돈이 한 30% 정도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매도 전략을 해야 되냐, 이게 좀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그 지표로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목표 가격 있죠. 15만 불, 뭐 17만 5천 불, 20만 불, 기본적인 목표 가격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고, 또 하나는 과열인데 그 MVRB가 3.0 이상 넘어갈 때 또는 그 언저리 왔을 때도 이 단기 투자, 그러니까 1년 이내 필요한 돈이니까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이게 하락이 돼버리면 당장 필요한 돈을 이제 현금화를 못 해놨으니까 이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비트코인에서 팔아서, 그럼 낮은 가격에 팔아서 또 써야 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래서 이 단기 투자 금액은 너무 공격적이지 않은 선에서 목표를 정해놓고 도달하면 파는 겁니다. 팔아야 돼요. 현금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중요한 기준점으로 비트코인 15만 불이나 뭐 MVRB 3.0 이상, 그 MVRB 3.0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비트코인이 가격이 한 17만 5천 불이나 20만 불 됐다라는 얘기와 똑같거든요. 뭐 그렇게 하면 되고, 매도 비율은 이게 30%는 전량 다 팔아야죠. 1년 이내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. 코로나가 다시 올지 어떡합니까? 그리고 지금 같은 뭐 청산, 하락장 얼마든지 올 수 있죠. 그렇기 때문에 합니다. 그렇게 매도를 한 금액이 있잖아요.
매도를 한 금액을 뭐 1년 이내 전부 다 쓸 수도 있고 그 중에 일부는 또 재투자를 해야 될 수도 있죠. 왜냐하면 수익이 난 금액도 있으니까 그런 금액들은 이제 MVRB 지표가 그러니까 레버리지 해소죠. 다시 1.5 미만으로 좀 다시 내려갈 때쯤에서 다시 저가 재매수를 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보조 지표로는 이 펀딩 레이트는 결국은 아까 이제 선물 거래, 레버리지 거래들 할 때 롱숏이 어디가 더 우세하냐에 따라서 좀 쫄리기 때문에요. 이 펀딩 레이트도 좀 볼 수 있고 이제 공포 탐욕 지수 볼 수 있고 제가 또 많이 본 지표로는 단기 SOPR입니다. 단기 SOPR이 1.05가 넘어가면 요게 단기 과열이 생겼다라는 거거든요. 요것도 보조 지표를 보고 있다가 이 단기 투자 금액을 좀 매도할 수 있는 기준으로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장기 투자를 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계속 가만히 둘 거냐? 가만히 둬도 되죠, 첫 번째. 근데 요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이제 MVRB가 한 1에서 1.3 미만 왔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과열이 식고 바닥으로 근접했다라는 얘기인데 요때 이미 모아놨던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담보대출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매입하는데 쓰는 방법도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단기 투자가 70%, 장기 투자 30%인데요. 이건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단기 투자가 30%이건 단기 투자가 70% 규모이건 어쨌건 간에 매도를 해야 되는 기준 자체가 바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아직까지는. 그래서 기존 조건들은 앞쪽과 비슷합니다. MVRB 3 넘어가거나 비트코인 15만 불 넘어가거나 그리고 이 15만 불 넘어가면 이제 분할로 15만 불, 17만 5천 불, 20만 불 정도의 단기 분할 매도를 하고 이제 70% 정도를 매도한 거기 때문에 이제 재진입을 아마 좀 하는 게 일부는 나으실 수 있는데요. 다시 레버리지 해소돼서 MVRB 2.0 미만으로 내려오면 재진입을 조금 일부 금액을 또 추가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현금 확보해 놔야 갑자기 1년 이내에 돈이 필요한 일 생겼을 때 혹시 그때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때 있는 비트코인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는 일이 안 생길 수 있거든요. 그런 관점에서 해볼 수 있는 전략 같고 보조 지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요거를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좀 정리가 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100% 빚을 내서 하시는 분, 빚을 내는 것도 보수 긍정적. 그러니까 매도 기준은 15만 불과 20만 불 아까 절대적인 가격 기준으로 기본적으로 봐도 된다. 근데 보수적인 분들은 100% 다 팔아서 상환하고 좀 공격적으로 가실 분들은 절반만 매도해서 이제 절반만 상환을 하고 나머지는 LTV 비중만 잘 관리한 상태에서 가는 형태 이런 형태를 좀 제안드렸었고요. 장기적 추경은 어차피 사이클 무시하고 매도 없고요. 쭉 모아가면 되는데 이 장기적 추경 가다가 갑자기 이제 돈이 필요한 경우가 생겼을 때 기존 자산을 매도하지 않으려면 비트코인 랜딩 담보대출을 잘 활용해서 비트코인 팔지 않고 유동성 확보하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. 단기 투자 30%, 70%에 대해서도 매도 기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렸고요. 포트폴리오 내에 이제 5에 10% 있는 경우도 결국 장기적 추경이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. 왜냐하면 내가 어떤 뭐 부동산, 주식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비트코인 5에 10% 갖고 있는데 이거를 굳이 다시 매도하고 이런 전략보다는 이 자산은 저는 오히려 장기 투자로 뭐 3년, 5년 또는 10년 쭉 그냥 가져가는 게 가장 나은 전략으로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. 운영하는 분들이 이제 기관이라면 리밸런싱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. 개인이라면 어차피 뭐 비트코인을 굳이 매도하지 않아도 다른 자산들에서 어느 정도 돌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진짜 비트코인 장기 투자로 계속 가져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거 말씀드린 게 뭐 마치 우리가 시험 답안처럼 정답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. 제가 쭉 이제 한 17년부터 했으니까 그래도 한 뭐 8, 9년 정도로 보면 요런 시장의 변화들이 있고 사이클도 있고 급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요 정도로 분류를 해서 좀 접근을 하면 좀 리스크 관리가 좀 되고 충분한 수익도 얻고 이 씬에서 생존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번 좀 정리를 드려봤습니다. 또 뭐 질문들이 나중에 또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잘 살려서 플랜들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이번 사이클에서 맞춤 매도 전략을 한번 다뤄보는 시간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